네, 반갑습니다. 동수대학교 게임학과 이동훈 교수입니다. 게임 AI 프로 세 번째 아티클인 Advanced Randomness Technique for Game AI 세 번째 시간입니다. 자, 다른 그 이전 강의를 들으신 분들은 알겠지만 매 강의마다 이 강의를 갖다가 어, 특정 영상을 서치해서 오신 분들을 위해서 인트로는 동일하게 진행하겠습니다. 게임 AI 프로라고 구글에서 서치하시고요. 이 책이 다 무료로 풀려있죠. 자, 1권에 자, 섹션 1 제너럴 위즈덤 세 번째 아티클에 가시면 지금 세 가지 형태의 그 고급 랜덤 기술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3.4에 해당되는 내용, 자, 펄린 노이즈 폴 게임 AI부터 시작해서요. 오늘 마지막 이제 결론까지 마무리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펄린 노이즈는 혹시 그 게임 관련해서 종사하시거나 컴퓨터 그래픽스 관련해서 뭐 공부를 하신 분이라면 아주 익숙하게 그 들어본 기법입니다. 그 아시는 분들은 뭐 이번 챕터는 상당히 쉬운데요. 보통 컴퓨터 그래픽스 분야에서 올거닉한 텍스처나 지오메트리 기하를 만드는 데 씁니다. 올거닉하단 말은 우리 자연 현상상에 있는 아주 패턴들이 복잡한 패턴들이 소위 말하는 이제 그 일종의 랜덤 값으로 형성되는 것들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자연스러운 랜덤 그 노이즈를 갖다가 만들어내는데 펄린이라는 사람이 이제 주장한 노이즈 생성 기법입니다. 보통 이제 절차적으로 생성하는 프로시저럴 제너레이션이라고 부르죠. 뭐 스모크 연기나 파이어 불이나 뭐 구름 이런 생성이 초창기 올드스쿨 모델에서 이러한 이제 펄린 노이즈를 많이 사용했습니다. 특징은 그 연속적인 랜덤 값에 코히어런트한 즉 일관성 있는 랜덤을 부여합니다. 그 랜덤이라는 값이 사실은 우리가 주면 아시다시피 어떤 임의의 값이 주어지면 그 다음 랜덤 값이 어디로 튈지가 알 수가 없어요. 뭐 이런 식의 값들이 나올 수 있는 확률이 되게 높죠. 랜덤 맞는데 이걸 갖다가 우리가 하나의 시간축으로 놓고 보자면 이 값들이 급작스러운 변화를 갖다가 이렇게 만들어내는 값들이 랜덤에 의해서 생성되는 값들입니다. 하지만 자연계에 있는 물체들은 이렇게 어떤 상당히 랜덤하게 보이지만 이렇게 급작스러운 변화가 있지 않고 아주 스무드한 부드러운 변화들을 갖다가 동반하게 됩니다. 자, 이런 부드러운 그 랜덤에 생성하는 방법 중에 가장 대표적인 방법이 바로 펄린 노이즈입니다. 이 밑에 있는 그림들이 펄린 노이즈를 통해서 만들어진 그 노이즈 패턴들이거든요. 보면 되게 부드러운 어디선가 본 듯한 그런 노이즈들을 만들어냅니다. 실제 제가 다른 자료에서 찾아봤을 때 뭐 1차원, 2차원, 3차원의 펄린 노이즈를 생성한 결과입니다. 1차원 노이즈 같은 경우 이 오른쪽 그림이 뭔가요? 그냥 우리가 연필로 마치 어떤 도형을 그린 듯한 느낌이 드는데요. 되게 자연스럽죠. 여기 보면 약간의 굴곡진 면이라든지 뭐 thickness, 그러니까 펜슬의 두께 같은 이런 부분들이 실제 다음과 같은 노이즈 패턴을 이용해서 만들어진 겁니다. 부드러운 변화가 되겠죠. 자, 이건 이제 2차원의 펄린 노이즈 생성한 결과인데요. 자, 이렇게 생성한 펄린 노이즈의 결과 가지고 다음과 같은 형태를 적용해 봤더니 우리가 불과 같은 형태의 형상들을 갖다가 이러한 펄린 노이즈 가지고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3차원에서도 펄린 노이즈를 만들어낼 수 있고요. 우리가 프로시저런 터레인을 만들어낸다든지 할 때 이 펄린 노이즈를 이용해서 미묘한 변화들을 갖다가 생성해내는데 많이 사용하죠. 그 일단은 우리가 1차원의 펄린 노이즈라고 하면 시간에 따른 자 이런 어떤 하나의 단일 값들의 아웃풋을 갖다 플로팅한 값이 될 겁니다. 아주 부드러운 변화가 다음과 같이 생성되는데요. 자, 이거 어디 쓰면 될까요?
게임 AI에서 여러 가지가 있을 건데 이걸 봤을 때 가장 기본적으로 생각될 수 있는 걸 책에서는 랜덤한 원더링 시그널 뭐냐면 우리가 배회하기 같은 행동이 있지 않습니까? 캐릭터가 하나 있을 때 이 캐릭터가 아무 목적 없이 걷는다 했을 때 그냥 랜덤감을 주면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팍팍 튀는 이런 결과가 나옵니다. 목적 없이 건다고 랜덤을 갖다가 줘버리면 상당히 이상한 결과가 이렇게 나와버리거든요. 실제 움직임 우리가 이렇게 걷는 경우는 없죠. 자, 이러한 스무드한 어떤 변화에 랜덤을 주게 된다면 아마도 뭐 이 방향성의 디렉션에 기반으로 해서 더하는 랜덤 값이라면 뭐 한 값을 통해서 이렇게 이런 움직임을 만든다든지 이런 자연스러운 움직임을 아마 만들어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책에서는 아마 게임 AI에는 이런 분야에 이런 펄린 노이즈를 쓸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예시를 들고 있습니다. 뭐 움직이는 것, 아까 말한 것처럼 방향에 관련된 것의 부드러운 전환, 속도값의 부드러운 변화, 그다음에 가속도값의 변화, 또는 애니메이션에 있어서 어떤 페이셜 얼굴의 움직임이라든지 시선의 방향 같은 것들에 약간의 노이즈를 갖다가 좀 첨가하는 것들, 그 다음에 어떤 뭐 약간 그루브를 타고 뭐 승률이나 뭐 실패의 어떤 그런 확률이나 이런 값들을 갖다가 변화시키는 것들, 그 다음에 어떤 경비원의 시선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결과를 갖다가 발각했을 때 리스폰스 타임들을 갖다가 시간에 따라 조금씩 변화시키는 것, 갑작스럽게 경비원이 경비가 패트롤 하다가 프레이를 발견했을 때 갑작스럽게 알아차리고 동작을 갖다가 한꺼번에 모드를 전환하면 되게 사실 약간 절크한 움직임이 나오거든요. 자, 이런 변화들. 그 다음 플레이 스타일. 내가 디펜스 모드 NPC가 있다가 오펜시브하게 전환, 그러니까 수비하고 있다가 공격하는 전환이 우리가 이제 상태에 대한 변화를 주면 갑작스럽게 이루어지는데 이런 것들도 차츰 부드럽게 전이되도록 만든다는 거. 그 무드의 변화. 캐릭터의 어떤 퍼스널리티나 어떤 무드가 뭐 화난 상태, 행복한 상태, 슬픈 상태, 디프레스된 상태, 아주 보드한 상태, 뭐 여러 가지 상태가 있을 수가 있는데 이 무드의 변화를 갖다 일으킬 때도 갑작스러운 변화를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서서히 화난 상태에서 행복한 상태로 전이가 된다든지 이런 변화들이죠. 공통적인 특징이 뭡니까? 자, 결국은 어떤 시간이 있을 때 시간에 따라서 어떤 특성의 변화를 갖다가 부드럽게 전환시키는데 아주 좋은 게 이 폴린 노이즈를 사용해서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는 적합한 어떤 내용이 아닌가, 상황 아닌가 싶습니다. 앞에서 배웠던 뭐 유니폼 랜덤이나 가우시안 랜덤 같은 경우에는 뭐 개별 NPC가 전체 파퓰레이션들 중에서 개별 NPC의 아주 피지컬한 또는 어떤 육체적인거나 아니면 행위적인 어떤 특성들 갖다가 변화시키는 데는 사용하는 데 좋았지만 시간에 따라서 특성이 변하는 것들 갖다가 묘사하는 데는 부적합하거든요. 부적합합니다. 자, 그런 부분에 있어서 폴린 노이즈가 상당히 좋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여러 가지 예를 들 수 있는데요. 일단 배회 행동 아까 우리가 처음 이야기한 것들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보통 레이놀드 알고리즘이라는 것을 게임 AI에서 많이 쓰죠. 우리가 보통 스티어링 비헤이비어 조종 행동이라고 보통 많이 이야기하는데요. 이때는 우리가 일반적인 랜덤 값을 갖다가 생성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애드호크하는 코어런트 랜덤리스라고 합니다. 물론 아까 말한 것처럼 그냥 랜덤 값 적용해서 무작위로 막 튀는 것들은 방지합니다. 보시면 만약에 어떤 개체가 하나가 이렇게 있다면 어떤 일정 크기의 원을 개체의 어느 정도 거리 앞에다 투사시켜요. 그 말은 뭐냐면 투사시키고 난 뒤에 이 거리는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원의 크기도 변화시킬 수 있어요. 자, 그리고 로컬 좌표기에서 이 점을 원점으로 해서 임의의 랜덤 값을 생성시킵니다. 2차원 랜덤 값이죠. 그래 놓고 그 랜덤 값을 갖다가 이 원에 투사시킵니다. 그리고 이 NPC가 그 다음 가야 될 방향을 갖다가 이렇게 투사된 원의 위치로 가는 거죠. 어떤 장점이 있냐면 급작스럽게 뒤로 간다든지
뭐 많이 벗어나는 행동들 갖다가 방지시킬 수 있어요. 왜냐하면 모든 랜덤 값들 갖다가 이 원 안에 있는 값으로 투사시키기 때문이죠. 그리고 여기서 이 범위 내에 있는 임의의 값으로 랜덤 값을 생성시켜서 움직임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그 원래 가는 이제 디렉션 방향에서 이런 값이 생성됐다면 아주 이제 작은 변화를 만들어내는 그 배회하기 힘이 주어질 것이고요. 뭐 이 범위이지만 이렇게 범위의 끝이 가장자리에 있다면 그나마 급작스러운 심하지는 않지만 변화를 갖다가 만들어내게 되겠죠. 하지만 이 원상에서의 값들의 변화는 애도합니다. 랜덤 값입니다. 자, 여기 있다 갑자기 이 값이 튀어나올 수가 있습니다. 부드럽긴 하지만 어느 정도 그래도 어떤 일관적인 행동을 만들어낼 수는 없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레이놀드 알고리즘 꽤 잘 동작합니다. 하지만 저자는 이 펄린 노이즈를 갖다 사용하게 되면 훨씬 레이놀드의 이런 조종 행동보다 보다 더 부드러운 행동들을 갖다가 자연스럽게 제어할 수 있도록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레이놀드 알고리즘은 여러분들 이 키워드로 여러분들 그 구글링 하시면요 그 어떻게 사용하는지가 그 소스 코드와 더불어서 많이 나와 있는 대표적인 알고리즘입니다. 그래서 찾아보시면 혹시 모르시는 분들은 쉽게 우리가 알 수 있을 겁니다. 펄린 노이즈 생성할 때 보통 일반적인 경우에는 2차원이나 3차원의 펄린 노이즈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 제가 링크를 갖다가 하나 걸어 두었는데요. 인터넷을 찾아보니까 아주 간편하게 펄린 노이즈를 설명해 놓은 자료가 있더라고요. 자, 그래서 이 자료 보시면 일단 개념을 뭐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시면 처음에 어떤 뭘 하냐면 시드 값을 갖다 하나 만들고요. 랜덤으로 이제 0에서 1 사이 어떤 이 2디멘전 같은 경우에는 XY의 공간에 XY 각각 랜덤 값을 0, 1 사이 한 값을 잡아요. 지금 이렇게 보이시죠? 다음에 이 각 모서리 4개 값의 2차원의 벡터를 갖다가 또 랜덤 값을 잡습니다. 그러면 이런 방향성이 나오죠. 우리가 이 방향성을 그라디언트, 기울기 방향성이라고 부르는데요. 이렇게 4개 값을 구하고 난 뒤에 아까 구한 이렇게 하나를 구하고요. 이게 이제 그라디언트 벡터를 갖다가 4개 구하고 다음에 아까 제일 처음에 만들었었던 이 내부에 있는 랜덤 값까지 이 각각 점들이 가는 벡터들을 구합니다. 이게 디스턴스 벡터라고 부릅니다. 자, 다음에 앞에서 구했던 이 그라디언트 값과 이 각각의 디스턴스 값들 내적을 취합니다. 내적을 취한다는 의미는 결국 이 벡터와 이 벡터 간의 유사도를 측정하는 거와 동일한 이야기죠. 왜냐하면 A 벡터와 B 벡터의 크기의 코사인 시타 값이니까 가까울수록 1에 가까운 값, 만약에 이게 정규화된 값이라면 1에 가까운 값이 나올 것이고요. 멀다면 마이너스 1까지 아니죠. 360도라면 그렇죠. 네. 나오는 그런 관계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랜덤하게 어떤 유사도를 갖다가 측정해서 이 4개 값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그 사이 값들을 어떻게 하냐면 보관을 합니다. 이 4개 값들 사이 값을 보관을 합니다. 그럼 최종적으로 지금 다음과 같이 부드러운 형태의 2D 노이즈 패턴들이 만들어지거든요. 이게 우리가 뭐 정형적으로 알려진 펄린 노이즈를 2차원에서 생성한 방법이고요. 3차원 같은 경우에는 더 뭐 간단합니다. 4개의 점이 아니라 8개의 점이죠. 큐브니까. 큐브에서 동일한 형태로 복셀 기반으로 작업을 해주면 됩니다. 제가 뭐 아주 심플하게 설명했죠. 이 말만 들어서는 잘 이해가 안 가실 거라고 봅니다. 저의 그 유튜브 채널 들어가시면요. 더북 오브 쉐이더 강독이라는 그 작년에 제가 만든 동영상 강좌가 있는데요. 이 쉐이더 관련돼서 만들어 놓은 아주 좋은 강좌입니다. 그걸 갖다 제가 강독을 한 적이 있는데 맨 마지막 7.2의 제너러티브 디자인의 노이즈 1이라는 영상이 있습니다. 제가 이 영상에서 보시면 자연계의 여러 가지
패턴들을 갖다가 리얼월드 패턴들을 어떻게 그 만들어낼 것인가, 노이즈 패턴으로. 그래, 이거는 트론 그 펄린이 그 펄린 노이즈 갖다가 적용했었던 영화, 이걸 오스카 상을 받았죠. 그 영화에 대한 소개도 해드리고요. 그 다음에 일반적인 랜덤 패턴을 가지고 부드러운 그 노이즈 패턴을 갖다가 스무드 함수를 통해서 만들어내는 과정, 원 디멘전에서 코드를 통해 가지고 원리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시면 제가 지금 방금 말씀드렸던 그 2차원 공간에서 그 한 점을 랜덤으로 뽑고 그에 대한 좀 자세한 어떤 구현 원리, 자 그리고 코드를 통해서 좀 보여드릴까요? 예, 소스 코드 통해 가지고 자 이렇게 2차원의 랜덤을 만들어내는 과정들을 갖다가 한 28분짜리 동영상으로 만들어 놓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 구체적인 구현에 대한 방법이 궁금하시면 인터폴레이션 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모든 내용들이 다 담겨져 있거든요. 그래서 이 내용을 갖다 참조하시면 아마 될 것 같습니다. 부가적으로 제가 설명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영상을 한번 참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폴린 노이즈는 일반적으로 이런 절차들을 통해서 만들어냅니다. 근데 실제 폴린의 논문에서 1차원의 폴린 노이즈 만드는 기법에 대해서 조금 자세하게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옥타브라는 개념이 사용됩니다. 여러 개의 어떤 스무드 랜덤 펑션들을 합해가지고 만들어내는데, 옥타브 좀 이따 설명할 겁니다. 일단은 옥타브라는 개념이 들어가는데요. 어떤 시그널의 어떤 디테일, 어느 정도 디테일한 시그널들을 그냥 이렇게 만들 것인가, 이렇게 만들 거냐면 약간 그래도 약간 디테일한 것들 더 넣을 거냐, 자, 이런 차이들을 갖다가 옥타브라는 것을 통해서 만들어냅니다. 높은 옥타브라는 게 보다 좀 디테일한 부분들을 살려낼 때 사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옥타브를 몇 개 쓸 것이냐, 요거 결정하고 난 뒤에 각각 옥타브에 나온 값들 더해서 최종 시그널을 생성하는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봅시다. 제 얼굴을 좀 치우고요. 자, 이렇게 보시면 옥타브 1, 옥타브 2, 옥타브 3, 옥타브 4라고 되어 있죠. 맞습니까? 자, 각각 이러한 어떤 스무드한 함수들을 만들어내는 과정들입니다. 자, 첫 번째 옥타브 1을 보시면 제일 처음에 뭘 하냐면 두 개의 값을 랜덤으로 생성해요. 0과 1 사이에. 자, 한 개의 값 0.0 얼마쯤 되겠죠. 그 값을 하나 생성하고요. 또 하나의 값 0.6보다 크다고 한 0.7쯤 되는 값이 하나 생성됐네요. 그래서 그 녀석을 0과 1이라는 이 범위 안에 끝점으로 사용합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리고 이 두 점을 이용해서 두 점 차이를 아주 S-쉐입의 그 보관함수를 통해 가지고 이 두 점 사이의 값들을 결정합니다. 그 펄린의 개선된 그 펄린 노이즈 방식에서는 6t의 5승 마이너스 15t의 4승 플러스 10t의 3승이라는 함수를 씁니다. 뭐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 x제곱이 자, 이런 식의 곡선을 가지잖아요. 그래서 x3승, x4승 이렇게 올라갈수록 보다 우리가 부드러운 그 변환 가능한 곡선들을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s커브 펑션에 이 t값을 집어넣어서 적용을 하면 이 두 값을 결정하고 난 뒤에 이런 곡선이 나오고요. 이 옥타브 1에서 두 점을 이용한 부드러운 변화를 만들어낸 겁니다. 그 다음에 또 만약에 여기 이 애는 옥타브를 4개 쓰고 있네요. 그쵸? 옥타브 2에서는 어떻게 하냐면 이번에는 3개의 유니폼 랜덤 값을 생성합니다. 그리고 그 생성된 값들은 동일 거리, 즉 0과 1 사이에서 동일 거리니까요. 하나는 0이 되겠고 하나는 1이 되겠고 하나는 0.5가 되겠네요. 그래서 처음에 만들어진 랜덤 값은 자 0의 위치에다가 t가 0일 때 위치에다가 이렇게 만들고요. 그 다음에 하나는 0.5 위치에 랜덤 값 생성된 값들을 갖다가 기록합니다. 세 번째 값들은 0이 나왔네요. 거의 0에 가까운 값이. 자, 그 값은 또 1의 위치에 넣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똑같이 시그모이드 함수, 자 이러한 어떤 부드러운 곡선을 만들어내는 함수에 집어넣으면 이러한 어떤 이 세 점을 지나면서 부드러운 자 모양이 완성될 겁니다. 자, 이 과정은 반복됩니다. 어떻게 옥타브 3에 했을 때는 뭐가 달라지겠어요? 이번에는 유니폼 램던을 몇 개 만들겠습니까? 이게 2개 만들고 3개 만들었으니까 4개 만들겠죠. 4개 만들고 그 녀석을 동일하게 동일한 거리 4개니까 0, 뭐 0.33, 0.66, 그 다음에 1. 자, 이렇게 만들고 또 마찬가지로 보관함수를 통해서 이렇게 부드러운 이 4점을 지나는 스무드 펑션을 생성합니다. 옥타브 4는 1개, 2개, 3개, 4개, 5개 랜덤 값을 만들고 그 값들을 갖다가 보관하는 것입니다. 동일한 거리에 놓고요. 마찬가지로. 자, 이해가십니까? 0.25, 0.5, 0.75, 1이겠네요. 그렇죠? 자, 이렇게 해서 옥타브는 뭐 4 아니라 5, 6, 7, 8, 9, 10 이렇게 늘려나갈 수 있습니다. 그렇죠? 보시면 옥타브 1은 되게 전체적인 경향성을 보여주고 있고요. 옥타브가 커질수록 어떻습니까? 조금 더 복잡한 디테일한 어떤 면들이 잡혀나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래놓고 그 다음에 하는 일이 이겁니다. 앰플리튜드를 줍니다. 그냥 가중치를 주는 거예요. 각각 옥타브에다가. 보시면 이렇게 구해진 이 그 쉐입 펑션에다가 0.5를 곱합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스케일 자체가 이렇게 작아지겠죠. 두 번째 옥타브 2 같은 경우에는 0.5의 제곱, 0.25쯤 되겠네요. 0.1 곱해지면 아마 옥타브 1보다는 더 작은 스케일을 가진 값들이 이렇게 생성될 겁니다. 그 다음은 옥타브 3은 0.5의 3승, 0.125. 이렇게 복잡한 이런 급격한 변화가 이런 형태로 나타나겠죠. 자, 그 다음에 0.5의 4승하면 이렇게 나타날 겁니다. 자, 이렇게 곱하는 것은 뭐냐면, 자, 우리가 이 전체적인 경향성을 어느 정도 디테일들에게 더 많이 가중을 줄 것이냐. 자, 이 0.5라는 값을 우리가 P라고 보통 부르거든요. PI, I는 옥타브겠죠. P의 뭐 1승, 0.5의 1승. 옥타브 2일 때는 P의 제곱, 0.5의 제곱이니까, 그쵸? 자, persistent value라고 보통 부르는데요. 이 P 값을 뭐 0.7, 0.3 이렇게 우리가 조절함으로써 높은 옥타브, 그러니까 옥타브 3, 4 한 넘어가는 높은 옥타브가 얼만큼 전체 쉐입에 영향을 미칠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 지금 현재 이 4개의 옥타브별로 가중치가 결정된 그림들이 나왔죠. 이걸 어떻게 합니까? 단순히 더합니다. 이 4개를 더해주시면 다음과 같은 최종적인 그림이 이제 완성되는 거죠. 이해가십니까? 자, 이렇게 만들었는데요. 실제 우리 같은 경우에는 이 그림 전체를 쓰려고 하는 게 목적이 아니죠. 어느 특정 t에서의 값을 알고자 합니다. 그래서 게임 AI에서 우리가 실제 적용할 때는 이렇게 전체를 다 한꺼번에 계산하지 않고요. 우리가 원하는 일정한 t, 0.3, 0.3에 대한 이 값들을 다 계산해서 더해서 값을 구합니다. 그 다음에는 뭐 0.31, 0.32 이렇게 t가 변하면서 계속 그 값들을 갖다 추출해서 구하면 되겠죠. 그래서 주어진 t에 대한 값만 계산해서 우리가 풀면 이건 뭐 어렵지 않게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그 1차원의 펄린 노이즈 이해가십니까? 그렇게 어렵진 않죠, 여러분. 펄린 노이즈 1차원 것 얘도 여러분 그 구글링 하시면 소스 코드가 많습니다. 그 코드 이해하시고 난 뒤에 보시고 한번 적용해 보시면 또 재밌는 실험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펄린 노이즈의 이 모양을 어떻게 우리가 컨트롤할 것이냐. 4가지 종류 이야기가 나와 있는데요. 봅시다. 옥타브 개수 몇 개 할 거냐. 첫 번째, 얼만큼 정교하게 노이즈를 생성할 것이냐를 결정하기 위해서 옥타브 개수가 있겠고요. 우리가 옥타브를 갖다 만들 때 꼭 옥타브 1부터 몇 개를 선택할 것이냐 이렇게 할 필요는 없어요. 옥타브 3부터 시작해서 3, 4, 5, 6을 쓰겠다. 이렇게 우리가 전략을 세울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레인지 오브 옥타브입니다. 범위를 결정할 수 있다. 옥타브 4에서 8까지를 사용해서 어떤 노이즈 패턴들을 만들 수 있다는 거죠. 옥타브 1 사용하시면 보시다시피 전체가 근본적으로 아주 스무드한 경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조금 더 이 모양이 좀 이렇게 좀 빈번한 어떤 프리퀀시를 가지게 만들려면
옥타브 1, 2를 쓰지 않고 뭐 3부터 쓴다든지 이렇게 전략적으로 조정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가중치 부여하는 앰플리튜드 각 옥타브에 이것도 최종 시그널에 어떠한 요소들을 갖다가 디테일들을 갖다가 더 강화시킬 것이냐, 자 이런 컨트롤 하는 데 있어서 조절할 수 있습니다. 미세하게 우리가 이 값들을 바꿔가면서 원하는 모양을 만들면 되겠죠. 마지막으로 우리가 인터폴레이션 하는 방법에 대한 선택 또한 고려할 수 있는 사항이죠. 원래 오늘은 6T의 5승 이 수식을 썼는데요. 이건 펄린의 2002년도에 개선된 어떤 노이즈 함수고요. 원래는 뭐 처음 제안했었던 1985년도 펄린 노이즈는 3T의 제곱 마이너스 2T의 3승을 썼습니다. 그래서 이거보다 좀 더 스무드한 함수로 이걸 썼는데요. 이외에도 여러분 여러 가지 인터폴레이션 트릭은 쓸 수가 있어요. 2010년도 콤파의 자료를 보시면요. 온라인상에 공개되어 있고요. 보면 뭐 0에서 1까지 값을 만드는데 우리가 선형 보관법, 리니어 인터폴레이션을 통해서 속도의 변화 없이 그냥 가중치가 계속 아주 동일한 속도를 가지고 있는 운동을 갖다가 만들어내는 것도 있겠고, 자 우리가 다음과 같은 스무드 스텝 함수를 사용해서 부드러운 변화들을 갖다가 시작과 끝에서 출발과 마지막 도착에 있어서 속도가 좀 느리게 출발하고 중간에 좀 빨랐다가 마지막 도착했을 때도 약간 느려지는, 자, 이런 변화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 함수도 있고요. 그 파워 값들을 올려가지고 제곱 3승 뭐 이런 값들 있죠. 자, 변화의 곡선을 급격하게 변하다가 스무드하게 결론을 짓거나 천천히 증가하다가 급격하게 올라가거나 이런 변화들도 자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스퀘어 함수로요. 조금 더 극단적인 경우네요. 그 값을 높였을 때, 자 시그모이드한 어떤 느낌들, 그렇죠. 자 우리는 사인 곡선, 그 다음에 어떤 웨이트를 줘가지고 값들이 급작스럽게 이렇게 변하는 이런 식의 현상들도 필요한 경우가 있겠죠. 자, 이것도 우리가 쓸 수 있는 인터폴레이션 기법입니다. 자, 잘 알려진 부드러운 곡선을 만들어내는 스프라인 곡선으로 훨씬 더 다양한 형태의 어떤 변화율들도 만들어낼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이런 인터폴레이션에서 많이 쓰이는 함수들의 기법들 갖다가 한번 눈여겨 보시는 것만으로도 우리가 사용하고자 하는 어떤 기법의 어떠한 보관법을 쓰느냐에 따라서 결과들을 갖다가 만들어 바꿔낼 수가 있다. 이것도 기억하시면 흥미로운 팁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0과 1이라는 범위를 썼는데 만약에 노이즈가 계속 이어진다 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직관적으로 처음에 생각했을 때 새로운 펄린 노이즈 하나 만들어서 쓰면 될 것 같은데, 그렇게 될 때는 새로운 랜덤 값이 어디서 출발할지 알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첫 번째 옥타브가 이런데 이 끝에 왔을 때 새로운 랜덤 값을 썼을 때 뭐 이런 식의 옥타브가 생겼다. 그러면 여기서 어떻게 됩니까? 갑자기 툭 튀는 현상이 발생할 수밖에 없죠. 뭐 옥타브 2, 3, 4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때 어떻게 하면 될까요? 간단합니다. 맨 마지막 값들 있죠. 랜덤으로 생성된 이 맨 마지막 값들을 갖다가 그냥 랜덤으로 생성시키지 말고요. 첫 값으로 쓰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어떤 뭐 이 점에서 출발하는 새로운 변화들을 만들어낼 수 있겠죠. 이렇게요. 자, 그렇게 한 그 결과값들 갖다가 앞에 쓴 펄린 노이즈 생성 기법을 갖다가 적용하면 부드럽게 이어지면서 계속 무한히 확장 가능한 그 부드러운 펄린 노이즈를 만들어낼 수 있을 거예요. 자, 지금까지 세 번째 그 펄린 노이즈를 사용한 방법까지 살펴봤습니다. 이 세 번째 아티클의 경우에는 저희가 세 가지 고급 랜덤 기법을 소개했는데요. 첫 번째 가우시안 랜덤리스, 실질적으로 유니폼 랜덤이 아니라 현실 세계에 진짜 많이 발생하는 어떤 랜덤 값, 정규 분포를 따르는 변화를 어떻게 모방할 것인가의 이슈였고요. 두 번째, 필터드 랜덤, 전체 랜덤이 아니라 어떤 부분을 봤을 때 랜덤성을 보장하는 것, 즉 플레이어가
정말 랜덤을 느끼도록 어떻게 보장하도록 우리가 약간 어설링을 가할 것인가에 대한 이슈였습니다. 세 번째, 오늘 시간에 따른 부드러운 변화를 모방하기 위한 폴린 노이즈 적용까지 살펴보았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설명드린 그 노이즈 패턴 이야기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